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처음으로 FC 하이덴하임 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4대2로 승리했었고 토마스 뮬러는 하이덴하임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700번째 출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709경기를 뛴 제프 마이어만이 뮬러보다 더 많은 출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은 31골을 넣은 스트라이커이며 레반도프스키의 시즌 기록인 41골을 따라잡기 위해 선발로 나설 것입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내전근 부상 이후 돌아온 마누엘 노이어를 아스널전을 위해 한 경기 더 쉬게 할 수도 있고 파블로비치는 편도 선염을 앓은 후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고려하면 투엘은 킹슬리 코만과 그나브리의 출전 시간을 포함해 일부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빌트에서는 사네가 하이덴하임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낮고 아스널 경기에 맞춰 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노이어도 하이덴하임전 출전보다는 아스날 경기에 맞춰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에서는 선수 연봉에 관해 재정적으로 더욱 엄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대하고 보장된 급여와 자동 급여 인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해리 케인, 뮬러, 노이어, 키미, 사네, 그나브리, 킹슬리 코만 등 너무 많은 선수들이 연간 2천만 유로 이상을 받습니다. 코만과 그나브리의 경우 클럽은 적절한 제한으로 판매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빌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의 에이전트는 최후 통첩 내에서 바이에른의 제안에 응답하고 싶지 않지만 시즌이 끝나면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후 통첩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데이비스의 계약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선수가 궁극적으로 뮌헨에 남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현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런 다음 바이에른은 계약 제한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구단이 데이비스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는 재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는 다른 선수들에게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클럽 내에서 일부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에 너무 익숙해져서 선수단 내 자신의 위치를 위해 싸울 필요성을 상실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오르그 홀츠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선수들이 너무 편안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급여 삭감과 더 엄격한 선수 급여는 바이에른 선수들에게 다시 불을 붙이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이제 선수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연봉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싸울 무언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레전드 마테우스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패한 후 스테이크만 먹지 말라며 선수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전에는 코치가 필요 없을 것이라 하네요. 가끔씩 팀 회식을 할 때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스테이크만 먹고 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팀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거나 모범을 보이지 않는 선수들이 너무 많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라이벌인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이고 전 세계의 절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내고 경기장을 찾는 팬들만이 그들의 영웅들이 이 유니폼을 위해 몸을 찢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투엘의 팀은 몇 주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에른 팀은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 누구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장에 있는 이름만 확인하면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아스널을 상대로는 매우 다른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리 케인의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마누엘 노이어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투엘이 감독을 맡든 다른 누가 맡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과 팀 사이의 오해는 시즌이 끝나면 끝날 것이고 새로운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여 클라시커에서 참패를 당한 직후 흐트러지고 불만을 품은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과의 경기를 위해 팬들 없이 런던으로 향합니다. BFW에서는 미켈 아르테타 선수단의 핵심 선수 5명을 소개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데클란 라이스는 때때로 박스 안으로 깊이 들어가 멋진 골을 넣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인 레온 고레츠카의 상위 버전 선수처럼 보입니다. 그는 필요할 때 그라니트 자카처럼 미드필드에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에른도 그를 영입하려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 남기로 결정했고
아스널은 그에게 딱 맞는 팀으로 보입니다. 아스널의 미드필더는 라이스를 통해 근육과 득점 위협을 모두 얻었습니다. 바이에른의 미드필더는 지금까지 역습, 압박,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에 취약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드필더를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26세의 화이트는 최근 잉글랜드 대표팀 선발을 고사해 화제를 모았지만 화이트는 전적으로 헌신적인 선수이며 아르테타 프로젝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센터백에서 라이트백으로 포지션을 옮긴 화이트는 후방에서 맹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전방에서도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는 바이에른의 왼쪽 윙어가 누구든 터프함을 앞세워 도전할 수 있는 공격적인 선수이며 아스널이 공을 잡았을 때 패스 범위와 시야, 기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스널의 핵심 선수이자 조슈아 키미히가 떠나거나 미드필더로 돌아갈 경우 바이에른이 라이트백으로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화이트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25세의 이 선수는 외질이 전성기에 가졌던 창의적인 자질을 많이 제공했으며 아르테타가 요구하는 강도와 활동량, 그리고 뛰어난 슛을 추가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되어 온 웨데가르드는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2-23 시즌 15골 7도움, 올해까지 6골 6도움이라는 그의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스널의 미드필드와 공격의 연결고리이자 매끄러운 운영 능력을 갖춘 웨데가르는 특히 전환 시 6번 지역에서 자주 스위치를 꺼버리는 바이에른 팀에게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입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는 반대편 윙에서 부카요 사카를 훌륭하게 보완해줍니다. 상대팀은 사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반대편 측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마르티넬리는 수비수를 1대1로 상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그나브리처럼 득점을 향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아스널 동료들과 박스 안에서 펼치는 플레이도 인상적이며 바이에른이 아스널의 진격을 막으려면 그의 위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스날 선수들에 관한 기사는 부카요 사카에 대한 언급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과 심지어 이번 시즌에도 때때로 부카요 사카는 아스널의 심장 박동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두 명의 아스날 선수가 있습니다. 웨데가르드와 사카. 이전 시즌에는 사카가 쉬는 날이 있으면 아스날도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사카가 쉬는 날을 훨씬 더 잘 보내는 경기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재는 결코 완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38경기에 출전해 16골을 넣었고 어떤 식으로든 바이에른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스타성과 잠재력, 그리고 보는 즐거움에서 바이에른의 자말 무시알라와 비교하며 사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카는 아르테타에 질식할 것 같은 시스템에서 활력소 역할을 하며 건강하고 다재다능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에 아스널에 합류한 아르테타 감독과 함께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신민에서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선수들을 소개하며 이 목록은 절대적으로 정확하니 불평할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왜 김민재가 없는 거죠?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순위에서 2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의 공격수가 위축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더 크게 성장하여 이번 시즌 왼쪽 측면이나 상단에서 토트넘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릴리 화이트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이에른의 선수는 2명이 선정되었고 자말 무시알라는 1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이 가장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무시알라의 활약은 어려운 시기에 클럽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독일 공격형 미드필더는 상대 수비수 사이를 쉽게 오가며 빠른 발에 걸맞은 마무리로 보는 이의 숨을 먹게 합니다. 해리 케인은 6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케인은 바이에른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여름에 토트넘에서 바이에른으로 이적한 후 빠르게 득점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잉글랜드의 주장인 케인은 레반도프스키의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의 트로피 저주가 계속될 것 같지만 알리안츠 아레나 관중들에게 빠르게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